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행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공조본의 체포영장 재집행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종준 경호처장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석을 앞두고 사직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고, 글쎄 이렇게 체포 집행을 앞두고 이뤄진 출석 그리고 사표 수리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일단은 이렇게 명분을 삼았죠. 본인이 이제 경찰 고위직 간부 출신이니까 어떤 경찰의 어떤 이런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어떤 뭐 자기 친정인 어떤 경찰의 위상이라든가 어떤 국민들의 보기에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내외 미를 좀 살펴보면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소환 조사에 불응하였고요, 본인이. 그러면은 본인에 대해서도 박종준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발부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되면 본인도 그 상황에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이 경호처에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조차도 정식으로 이렇게 체포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물론 무리하다는 입장은 이제 윤 대통령이라든가 경호처 입장이겠죠. 무리하게 이렇게 강제로 체포하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든가 예, 예. 어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짐작은 갑니다. 예. 최상목 대행이 박 전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행을 하게 됐는데 김 차장 역시도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김 차장 같은 경우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예. 이제 본인이 응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 조만간 또 다시 3차에 걸쳐서 이제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경찰의 어떤 수사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호처를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한 압박이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영장 재집행이 좀 더 용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소환 통보를 통해서 압박을 할 것 같거든요. 뭐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3차 소환 통보도 있겠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경호처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사가 진행되게 되면 아마 경찰이 바로 돌려보낼까, 이것도 또 의문이 들거든요. 아마도 또 긴급 체포를 통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법적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 재집행이 어떤 물리적 충돌 없이 좀 원만히 진행하려는 어떤 경찰 내지는 더 나아가서 뭐 공수처의 또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박 전 처장은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직접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발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 신분에 맞는 절차,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룰을 처음에 어긴 것은 윤 대통령 측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영장 집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 번 통보를 했죠. 그럼 소환 통보를 하게 되면은 뭐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그 조사 방식이라든가 뭐 조사 일정, 더 나아가서는 조사 장소도 포함되겠죠. 이런 그 다양한 그 수사에 대해서 좀 조율하는 모습,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우려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사에 응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점을 실기한 것은 이제 윤 대통령 측인데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대통령에 걸맞는 모습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인 윤 대통령에게 의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아직 영장 재집행은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그 수사기관에 다시 이제 접촉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이 아마 비공개 소환 조사를 원하면 아마 공수처는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일정도 그렇고 좀 이런 것을 조율을 해서 좀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지금 박 전 처장이 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에 걸맞는 조사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윤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뭐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검찰은 공수처를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 메시지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주장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은 검찰은 물론 이제 공수처를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수처가 현행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 나야 되는데 일단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이 뭐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주장은 좀 법적으로 적절치 않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해라. 이것은 어떤 지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좀 지지를 계속 해달라 이런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궁금한 게 박 전 처장의 사직이 과연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단순한 사직 정도 갖고는 커다란 영향이 줄 수 없다.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미 첫 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특수 공무 방해를 범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다수의 그 어쩌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어쩌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벌써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어떻게 보면 온 국민들에게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뭐 사직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나가서 더 강제 수사, 예를 들면 긴급 체포라든가 구속영장 청구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지 현재 그 경호처의 어떤 뭐 권한 대행이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김성훈 차장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들, 부장급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방해를 하게 되면은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박 전 처장이 어쨌든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두 번은 그동안 이제 두 번에 불응했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출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분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글쎄요. 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혼선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직서 수리한 부분도 영장 집행에 영향을 줄까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럼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출석한 것 자체도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혼선을 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예, 왜냐하면은 어쩌면 경호처 처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네. 정식으로 소환 조사에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에게도 이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뭐 경호처장보다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면 헌법상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이자 예.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 수사관들이 뭐 여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포승줄, 더 나가서 수갑,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의 현대사에서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정식으로 소환 조사, 더 나아가서는 뭐 비공개 소환 조사. 그래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뭐 소환 조사 받는 모습이 공개되지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포함되겠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경찰청 국수본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소집한 건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통상적으로 7일인데 그 판사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그게 더 늘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뭐 통산적으로 한 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는 이걸 공개하지 않거든요. 전에는 일주일이다 이게 공개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계속 관저 인근에 계속 몰리는 상황이 초래됐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언제 재집행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주 주말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설 전이 될 수 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100명이 모였다, 뭐 아니면 수백 명이 모였다 이 수사관들이 그 자체가 계속 어떤 체포영장 재집행이 계속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이틀 계속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계속 내기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경찰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체포영장 어떤 재집행을 되게 용이하게 한 아주 현명한 수단이다,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역시 좀 약간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 사실은 사실은 이게 대통령도 역시 헌법기관인데요. 사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사법권이 있습니다. 예. 사실 사법권에 대해서 사법권의 어떤 뭐 판결뿐만 아니라 판결 전 단계의 어떤 이런 강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 영장을 발부하는 것,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실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거게 되는 첫 번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집행하고 발부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어떤 자세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헌재가 체포영장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심리 중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는 헌재가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국가기관 간의 뭐 권한이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권한쟁의가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현행법에서 이 영장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실제로 체포된 이후에 법원에 체포 적부 심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게 처음 다뤄질 사안인데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지금 이게 국가기관의 권한이나 범위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좀 이게 무리가 아닌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윤석열 개인에 대한 어떤 영장 발부고 집행이기 때문에 예. 이건 국가기관의 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쟁점은 역시 이게 국가기관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사실 개인에 대한 인신 체포 과정이기 때문에 예. 좀 권한쟁의라든가 좀 가처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아마도 이런 가처분 신청 재판이기 때문에 네. 아마 보통 가처분 신청 재판이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예.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과연 이제 직접 참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헌재 특별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주일에 2번 계속 이어져서 헌법재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뭐 첫 기대는 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참석해서 본인이 이번 계엄 선포하는 과정 경위라든가 이것을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게 재차 다시 한번 입장을 어떤 변론을 통해서 좀 강조할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어떻게 보면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왜 본인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기관의 수사에서도 불응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서 지난번에 편지도 공개되었고요. 그래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라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엄이 당위성을 강조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변론 기일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대리인을 네네.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피청구인이죠. 이 예. 탄핵의 어떤 부당성을 변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재판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분명히 저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직접 헌법재판소에 참석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건 이 역시도 사실은 처음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그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최소한도 그 본인의 어떤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어떤 계속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헌법과 법률을 판단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정치적 공세를 오가게 되면은 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네. 뭐 탄핵 인용이든 그러니까 파면이 되겠죠. 아니면 탄핵 기각이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계속 그 메시지를 본인이 던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론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통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론 분열을 좀 초래할 우려도 있다. 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윤 대통령께서도 좀 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탄핵 심판 관련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한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